행사 진행을 맡게 된 주식회사 키라이셋의 김영민 사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를 앞서서 잠깐 이제 그 안내사항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회사는 일단 추진위원장 인사말이 있고요. 추진위원분들 인사하시는 시간,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사업성 분석에 대한 그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 Q&A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통합추진위원장님이신 왕종운 우리 추장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 2호화타운 통합추진위원장 왕종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충성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 은천이 모아타운이 작년 9월에 선정이 되고, 뜨거운 여름에 우리 추진위원들이 자원봉사에서 동의를 받고 거의 40%에 육박되는 그런 동의를 가지고 신청을 했고, 그리고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관리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이 정비업체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키라에셋을 우리 정비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라에셋과 여러 가지 협력해서 설계 또 간평,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중에 있는 도시위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설계, 우리 구역에 맞는 설계를 했고, 또 그 설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인간금 책자를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이곳이 제가 이곳에 거주한 지 20년 된 그런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마침 이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다시 말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상향, 그래서 우리 지역을 가장 아름답게 또 적합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주민들과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키라에셋이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전해드렸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도입부의 도로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들이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80%의 동의서가 있으면 우선 조합 설립이 되고, 또 그 조합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사라든지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마을 그대로 둬도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우리들의 삶을 누려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동의서 제출, 빨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우리의 권리, 또 우리의 재산, 그리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누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민 설명회를 위해서 더운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키라에셋의 전원자 회장님과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에게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우리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을 통한 추천 분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경영 박사시고요. 회계사님이십니다. 주식회사 키라에셋의 전헌재 회장님이십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정영대 교수님 김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위원장님께서 부탁하셔서 일을 한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현장 여러분 동네 일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금 모아타운을 서울의 모아타운이 한 9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모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동네가 이 모아타운 중에서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한 40년 했는데요. 40년 동안 해본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에서 상당히 이익률이 높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여러 군데서 일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여러 동네에서.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 데나 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내야 되고 동의서를 내야 조합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첫째 여러분들 동네는 이게 사업성이 높다. 그러니까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일을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주민위원장님이신 관 위원장님께서 사실 목사님이셔서 그 지역에 공간을 주신 분이고 그래서 다른 대학은 좀 안 들리나? 네, 좀 가까이 된 거죠. 잘 안 들리니까. 네. 죄송합니다. 또 이게 너무 가까이 되면 울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동네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1년여 동안 일을 했지만 이쯤 돼서 동의서를 거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이제 조용했던 그 동네에서 이제 모아타운을 반대한다, 재개발을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당연히 나타나고요.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은 또 극렬히 반대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잘 몰라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반대를 위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분도 있고요.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모아타운이 되면 안 되겠다는 자기가 손해 볼 것 같다는 그 개인 사정 때문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만쯤 되면은 여러 가지 말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가 사업성이 있어서 재산이 늘을 것 같다. 저는 그런 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손해 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뭐 말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소유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다가는 별 얘기가 다 있고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년쯤 백두산이 터질 거다. 그래서 무슨 자료를 올리고 그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대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거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주인이시니까 인생의 연륜으로 판단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아타운이나 뭐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전문 지식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뭐 저자로 연배이신 그 어르신들도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인생의 경험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경험으로서 판단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사업성이 좋다고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사업성 좋다고 말씀드리거나 또 어떤 사람은 손해날 거라고 말씀드리거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잘 보시고 그 말하는 사람을 잘 보시고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정직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인생의 경륜이 있으시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그런 거를 말할 어떤 계산하고 말할 역량이 되는 사람일 것 같다. 또 역량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최소한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를 판단하시고 그 두 가지를 판단하시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모아타운은 갑자기 뭐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고 저는 40년 동안 이쪽 분야 일을 어떻게 일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59%
1, 2, 3급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1급이 제일 많이 이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 빌라를 가지신 분은 59%니까 3, 68, 한 2억 돈이 이익으로 나올 거고요. 그런 거를 사실은 그보다 더 남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수치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저도 잘 보시고 저 사람이 그거 159%다 110%다 이렇게 계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잘 보시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 계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럼 제 얘기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계산을 해도 계산을 정직하게 계산 결과를 정직하게 얘기할 사람 같지가 않고 뭔가 부풀려서 또는 이걸 깎아서 얘기할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같다. 그럼 또 묻지 마시고 두 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사람을 딱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시고 인생의 연륜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써놨습니다. 이게 좀 높아서 좀 고리가 아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께 개인마다 김철수님, 박철수님 이렇게 개인별로 귀하의 재산은 지금 얼마로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얼마로 어떻게 될 거고 몇 평짜리를 신청할 때는 돈을 얼마 내야 될 것 같다. 분담금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4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분담금이라는 걸 많이 먹거든요. 분담금. 그래서 내가 지금 3억짜리 예를 들어서 빌라를 갖고 있는데 아니 분담금을 2억 5천을 내야 된다. 아니 그 3억이 내 전재산인데 2억 5천을 어떻게 추가로 내가 내고 아파트로 들어가냐. 이걸 제일 걱정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제가 4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제일 답답했던 게 그리고 설득도 잘 안 되는 게 돈 얼마나 내야 들어가느냐 이걸 자꾸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지금 3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데 10억짜리 새 아파트를 갖고 올 때는 얼마를 내고 20억짜리 새 아파트 갖고 올 때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것도 안 따지시고 얼마짜리를 내가 갖고 올 때에 그 돈을 내는지는 안 따져주시고 그냥 무조건 내가 지금 전재산이 3억인데 2억 5천 어떻게 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더 내라 하더라도 10억짜리 새 아파트를 갖고 오는데 2억 5천을 더 내라. 그럼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3억짜리인데 빌라가 내 재산이 2억 5천을 더 내라. 깜짝 놀라죠. 분담금. 근데 10억짜리를 갖고 올 때 2억 5천을 더 내라. 그럼 그게 얼마나 이익입니까? 10억짜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2억 5천 내고 당장 팔면 얼마가 남습니까? 얼마가 남고 10억에 팔리는데 10억에 팔리면 2억 5천 분담금을 내도 내 손에 7억 5천이 들어오는 겁니다. 7억 5천. 그럼 내 3억짜리가 7억 5천으로 내 재산 3억짜리가 7억 5천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4억 5천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따지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알고 보시면 당연하죠. 분담금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짜리를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얼마를 내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20억짜리 새 아파트를 갖고 온다. 근데 2억 5천 내라. 춤을 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박 중에 대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일반 주민들이 모르시는 게 이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신다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재개발에 뭐 일을 몇십 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에 설명드리고 그러면 듣고 보니 그러네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냥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 뭡니까?
그럼 대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집 부수고 새 집 지어서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없죠. 큰 집 부수고 거기다 새 집 짓고 새 집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새 집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나 남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거 유인물 중에서 유인물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오늘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중에 이 글이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이게 좀 높아서 고개가 좀 보시면 그걸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1구역에 1구역의 경우에 이제 한 뭐 2억 몇천이나 3억이나 한 3억 몇천이나 이런 빌라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럼 이제 단독주택 한 시가가 한 8억 간다든지 10억 간다든지 10억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두 유형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3억짜리 빌라가 어떻게 되냐 이게 분담금이 많죠. 10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34평짜리 아파트 받고 현금을 또 받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빌라 한 3억짜리 또는 2억 5천짜리 한 3억 5천짜리 빌라를 갖고 오신 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3억짜리 빌라 갖고 계신 분이 제가 계산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10억짜리 새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3억 9천, 4억이 됩니다. 무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짜리를 갖고 오는데 4억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4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올 수도 있고 한 8억짜리 조금 줄이면 요거는 25평형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25평형 아파트는요 예전 한 15년 전 이전에 구축된 그런 그 옛날 아파트 한 3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실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15년 전쯤을 전후로 해서 그 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평수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고 기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옛날에는 이 벽이 이렇게 쭉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 벽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으면 옛날에는 이 몇 평냐를 계산할 때 이 벽의 두께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몇 평냐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법이 어방에 바뀌어서 30평이다 이렇게 계산할 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몇 평냐를 요새는 계산합니다.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25평 아파트는 옛날 30평 아파트하고 비슷하다. 더군다나 그 이전에는 발코니를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따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만드는 건 허용했습니다만 정말 발코니를 그냥 이렇게 만들고 무슨 창문 그 옆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말 발코니로. 근데 요즘은 발코니를 메꾸고 그냥 아파트처럼 쓰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 후에 아파트는 굉장히 더 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평 뭐가 넓어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계속 말씀드리면 자 25평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이제 갖고 가시는데 이게 조합원은 실제 시세보다 즉 일반 분양 이제
청약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파는 가격이 10억인데 이거보다 싸게 들여올 권리가 있습니다. 싸게 살 권리. 그래서 그게 조합원의 특권이죠. 그래서 계산을 2억을 싸게 갖고 올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책자에는 10%, 9억에 갖고 오는 걸로 10%만 싸게 갖고 오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카톡에서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더 싸게 갖고 오면은 매출이 줄어나서 비례율이 낮아집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조합원끼리 20%를 더 싸게 갖고 와도 충분히 건축기준 돈이 남기 때문에 제가 1구역의 경우에는 새롭게 이 경우를 계산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조합원의 특권에 의해서 2억을 싸게 갖고 와서 8억의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2억이 떨어집니다. 2억이 떨어지죠. 싸게 갖고 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의 동네의 비례율인 건 이익률인다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익률의 개념인데 그게 159%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싸게 갖고 오면은 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례율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136%로 확 내려갑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올리면 이게 내려가고 이걸 내리면 이게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전가가 여러분들의 현재 재산이 3억인데 이게 비례율이 136%로 계산을 하면은 거기서 3억이 4억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를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비록 3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나는 조합에다가 4억짜리 아파트를 주시오. 이럴 권리가 생긴다고 해서 이거를 권리가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이 남는 겁니다. 여기서 재개발이 비례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싸게 2억을 싸게 갖고 오는 조합원의 특권에 의해서 여기서 2억이 일단 남고요. 그리고 비례율에 의해서 1억이 남으니까 대충 한 3억이 남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재산이 3억인데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재산이 6억으로 바뀌는 겁니다. 6억으로.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 이게 분담금 사업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 법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동의서를 받아라.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개인별로 현재 귀하의 재산은 얼마인데 앞으로 이게 재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몇 평을 가지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를 꼭 말씀드리고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한 10여 전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으로 책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지금 현재 재산가액은 얼마로 추정이 되고 앞으로 재개발하면 비례율이 얼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평을 신청하면은 4억을 낸다, 2억을 낸다, 7억을 낸다. 물론 40평짜리를 신청하면 이 부담금이 아마 8억, 9억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법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책자는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 분담금 얼마? 당신 종전가는 얼마? 이거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얼마짜리를 갖고 오는데 얼마를 내는 거냐 이거는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그 책자를 국가에서 그 주민들한테 꼭 보내라는 그 책자를 보시면 내가 재산이 얼마인데 내 전 재산이 3억인데 무슨 4억을 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 얘가 이 사람들이 재개발 하자는 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그 부담금만 가집니다. 뭘 갖고 오는지도 모르시고 얼마짜리를 갖고 오는데 그 부담금이 4억이 되는 것도 잘 생각하지 않고 부담금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전재산 3억인데 무슨 4억을 내?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재개발 안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10억짜리를 갖고 오다 보니까 4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4억을 내지만 이익이 3억이 남는 겁니다. 여기서 1억 남고 여기서 1억 남고
3억이 남는 겁니다. 남으면서 부담금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담금이 많을수록 이익이 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모르시고 재개발을 조금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더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업을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어쨌든 뭐 이익 남는 건 좋은데 그럼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하시면은 이렇게 아유 대출 내가 왜 받아 이자는 어떻게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10억짜리 아파트다 보니까 대출은 한 5, 6억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낸 분담금이 한 3억 9천이니까 3억 9천만 대출 받아서 그거 딱 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자는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거 이자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자 낼 돈도 없다. 내가 늙음하게 이거 나이 많이 먹었는데 뭐 소득도 없는데 이자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조금 더 대출 받으셔서 은행 대출 한 5억 5천까지는 나오니까 그걸 받으셔서 4억은 분담금 내고 한 1억 6천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들고 있으면 이것 갖고 영원히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예를 들어서 요새 대출 금리가 한 4%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억, 5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으면 5, 4, 20, 뭐 이렇게 그 1년에 한 뭐 200만 원 조금 덜 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5억이니까 한 달에는 한 3% 내면 5, 30% 한 150만 원 내는 거죠. 한 달에 150만 원 내고 1년에 뭐 1,800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1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그 돈 중에 헐어서 1,800만 원, 1,500만 원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1억 4천이 남는 거죠. 1년치 이자를 다 내고. 근데 그거를 뭐 장롱에 쌓아놓습니까? 요즘 1억 4천이 돈이 있으면 그러면 저축은행 같은 데 갖다 놓으면 4% 이자 줍니다. 요새. 그러면 4%로 이거 대출 받고 여기서 4% 이자 받아서 그럼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카톡을 보내드렸지만 한 10년은 이걸로 그런 걸 생각 안 해도 10년 정도는 그냥 이걸로 이자는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5년 후에 입주하신다고 가정을 할 때 5년 후에 입주하신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부터 이자를 내신다고 하면 그냥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그걸 장롱에 쌓아놓더라도 10년 동안 이자를 다 집을 수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럼 앞으로 15년 후인데 15년 후에 이 아파트가 얼마가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요? 10억짜리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15억이 됐다 하던데 저는 더 된다고 봅니다만 이따 그런 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동네 아파트가 얼마가 되고 그게 앞으로 얼마가 되고 이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년 후에 한 10억에서 뭐 한 15억이 됐다. 그럼 그때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럼 1억 더 대출받으면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그걸로 또 내면 평생 대출이자도 걱정 안 할 수 있다. 소득이 있으시면 뭐 그건 금상첨화고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3억 소유자 분께서 5억을 대출받고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데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걱정은 뭡니다. 그러면 3, 4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겁난다 이거 5억을 내가 대출 빚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빚으로 사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근지 허물고 새집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금리가 낮다면 가능한 한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무섭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그럼 무섭다. 한 4, 5년 지났는데 한 뭐 1억 5천, 1억 6천에서 한 4천 동안 4년 이자 지불하고 한 1억은 현금이 있는데 야 이거 좀 부담된다 이거 5억이군요 빚이. 그럼 그때 파신됩니다. 그때 그냥 10억으로만 팔더라도 은행 대출금 갚고 현금 요 1억 4천 나누고 그거 다 더하면 6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파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빚을 안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들어가야 되느냐? 10억짜리니까 3억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3억짜리가 아니고 10억짜리 그것도 금방 내놓으면 팔리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게 왜 비싸냐? 좀 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네는 평당 빌라는 1,300만 원입니다. 지금 빌라는 똑같은 평수에 한 22평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3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평당 1,300만 원. 근데 여러분들 동네 근 아파트 평당 2,500만 원, 2배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새 아파트를 지면은 3배가 됩니다. 4,100만 원, 4천만 원입니다. 평당. 여러분 반포나 강남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 강변에 최근에 그 개발된 게 1억 3천입니다. 평당 1억 3천. 40%면 55억입니다. 55억. 그래서 22평이라도 30m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규모의 빌라 갖고 계신 3억짜리 갖고 계신 빌라와 똑같은 아파트가 반포에 가면 지금 33억입니다. 33억. 근데 근 아파트는 얼마냐? 근 아파트는 20억도 안 됩니다. 거기도 근 아파트. 근데 똑같은 빌라는 얼마냐? 7억입니다. 7억. 거기서는 똑같은 규모의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20억을 내야 되고요. 7억에서 13억이 더 있어야 그 동네에서는. 그래야 똑같은 빌라와 똑같은 규모의 근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그 동네에서 내가 사는 빌라와 똑같은 규모의 새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33억에서 7억 된 26억을 내야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어디나 다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즉, 근 아파트가 빌라보다 2배 정도 비싸고 새 아파트는 3배 비싸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무슨 뭐 재수급도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아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겁나더라도. 근데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 대출 보이고 평생 가고 그렇게 대출 빚을 져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시다가 겁난다. 그럼 그때 팔면 됩니다. 그럼 3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돼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데 처음으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정 비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율이 사업 이익률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법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저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것도 법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도정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법을 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볼 때 저는 어떻게든지 이 재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법정 비례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업이익률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종전자산분지 순종자산입니다. 당연한 거죠. 알고 보시면 당연합니다. 네, 종전자산이라는 거는 재개발하기 전에 재산입니다. 재개발하기 전에 재산에 여러분들 개인의 경우에는 3억 예를 들어서 빌라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종자산이라는 거는 이걸 다 허물고 새 아파트를 줬을 때 그 새 아파트가 얼마짜리 아파트가 되느냐 이겁니다. 얼마짜리? 여러분들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평이 아파트가 무려 10억짜리 됩니다. 여러분들 동네 아파트를 지면 평당 4천만 원이 가깝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계산한 거는 3,9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지금 여러분들의 빌라는 평당 1,3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는 평당 2,000에서 2,500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네 새 아파트를 지면은 그러면 평당 4천만 원입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죠.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여기서 설명회를 조금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3,600만 원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제 생각에 3,600만 원이라도 계산을 하더라도 아니 왜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 이러실 것 같아서 그때 했는데 지금 1년 후에 보니까 그 아파트 값이 전국의 아파트가 막 올라갔고요. 특히 강남 지금 뭐 말도 못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저는 이제 AI 모델을 만들어갖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갖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에서는 40년 동안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걸 갖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면은 평당 얼마짜리가 될 거를 미분 방정식을 풀고 미분값이 제로가 될 때 6원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AI 모델을 만들어서 계산합니다만 평당 4천만 원이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 1구역에 아파트를 지면 평당 3,900만 원을 계산을 하면은 4천억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재산 총, 그러니까 여러분들 1구역의 모든 소유주들의 재산, 현재 재산가액을 다 더하면 1,155억 원 정도 됩니다. 1,155억 원. 근데 이거를 다 허물고 아파트 단지로 다 줬을 때는 그 아파트 단지 전체 가격은 4천억입니다. 4천억. 4배는 하지만 3.6배로 엄청난 아파트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우리께 다 되면 좋지만은 거기서 요즘 엄청나게 오는 그 건축들이 다 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려 2천억입니다요. 2천억 보십시오. 건축비 플러스 재반경비. 무려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여러분들 전 재산의 2배입니다. 2배까지는 지금 거의 2배 안 됩니다. 그거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건축비가 우리 총 재산의 2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겁나죠. 겁납니다. 그러나 그걸 빼고도 2천억이 남습니다. 지금 4천에서 2,100억을 빼니까 1,800억 정도 남는 거죠. 그걸 다 죽어도 건축비 뭐 경비 다 죽어도 우리 재산이 되는 게 앞으로의 순 재산, 이게 4천억에서 2,100억이면 한 1,8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전 재산 1,15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그게 4천억짜리가 되고, 거기서 2천억 아깝지만 엄청난 건축비가 그걸 다 물어도 1,800억 원이 우리 손에 순재산으로, 미래의 재산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현 재산인지 미래의 우리 재산, 이게 이제 비례율에 대해서 그게 이익이죠. 그게 한 159%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59%가 이익으로 남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 여태까지 한 10개월 전까지는 이런 거를 어떻게 했냐면 동의서 받을 때 이런 거를 다 말을 안 하고 개인별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비례율은 뭐 150%가 나오고 그러면 뭐 빌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얘기를 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10달 전에 정부가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엄격하게 개인별로 다 그걸 밝히고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엄격하게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집으로 보내진 책자는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산할 수 없는 거다. 여기 보십시오. 이 이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 이거는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좀 있으면 하나하나 더하면 금방 나옵니다. 틀리지도 않습니다. 뭐 오차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건축비가 요새 굉장히 올라서 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건축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업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서울시도 이 건설회사들 괜히 턱없이, 괜히는 아니지만 턱없이 그 건축비를 올렸는데 이제는 좀 낮아지니까 얘네들 건축비 입찰할 때 좀 내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700몇십만 원은 잡아야 된다. 이게 인터넷에 보시는 말이죠. 어디가 무슨 뭐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재개발 재건축 한 것도 못한다. 그건 아니고요.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는 신문기자가 쓸 때, 인터넷 기자가 쓸 때 쇼킹하게 뭔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쇼킹하게 뭔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공포스러운 얘기, 좀 엄청나게 놀랄 만한 얘기를 기사거리로 쓰고, 특히 제목은 그렇게 놀랄 제목으로 씁니다. 근데 지금 750만 원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00만 원인데 어떻게 하려고 재개발을 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조금 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하시는 분. 차라리 모르시는 분이 좋은데, 그 어떤 분이 카톡에서 그러시더라고요. 1,000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1,000만 원은 반포 22차 아파트라고 해서 160세대짜리 조그만 아파트고요. 그래서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1,000만 원이 넘었대.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쬐만 단지입니다. 그리고 반포 쪽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테리어를 다 지정합니다. 2000년 때 좀 견적서가 큰 해서 타일은 이런 타일을 해라 뭐 이거 다 정해주다 보니까 그걸 맞추니까 1000만 원 아니면 못 짓겠어.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 던지고 그래서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그냥 인터넷에 막 뉴스도 나오면서 야 1000만 원이 됐대 이걸로 감조가 그건 일반 사람들이고요. 업계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700몇십만 원으로 내려왔다는 거를. 맨 끝으로 끝. 그 건축비 나오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멀어서. 됐어.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올해 6월, 7월, 8월, 8월 14일 며칠 전에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모두 다 입찰은 전자 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아무나 입찰 아무 데서는 입찰 못합니다. 나라장터에 가면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당 얼마냐? 765만 원, 650만 원, 720만 원, 690만 원, 900만 원, 700만 원. 이게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특수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아파트도 짓고 거기다가 오피스텔도 짓고 무슨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거기다가 상가도 짓고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거기다가 호텔도 짓고 이런 복합 사업은 말합니다. 조그맣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호텔 지려면 얼마나 돈이 됩니까, 여러분? 아파트의 2배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비싼 거고 여기 보십시오. 그렇다고 건설회사가 무슨 그 하급이냐? 여기 SK건설, 동부건설, 진경, 여기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브랜드,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1000만 원이 넘을 때 무슨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유튜브에 떠도는 말은 혼란스러우니까 가려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발 그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첫 페이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중요한 거라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는 현재 재산 이거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틀리지 않고 그냥 계산할 수가 있고요. 총 비용, 아파트 건축비, 설계 나오면 거기다가 연면적 곱하기 75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재방 경비는 건축비의 보통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어디는 그걸 30%, 20%만 계산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계산하면 금방 나와서 무려 2,200억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산하기 쉬운데 가장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앞으로 이걸 다 부수고 여기다가 미래의 아파트 단지를 줬을 때 이게 얼마짜리가 될 거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교회인데 하느님만 하시는 겁니다. 미래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4천억짜리가 될 거다 한 거는 제가 40년 동안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연구한 AI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미분방 정식 풀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해답을 마련한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계산한 거고 일반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법으로는 나중에 관리처분시나 앞으로 2, 3년 후에 감정평가 업체가 이거를 감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든 건축 설계도 다 정해지고 사업인가도 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고 그 시공사가 들어와서 우리 건축비는 얼마 이런 걸 다 얘기하고 그 여건에 맞는 앞으로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미래를 추정하는 게 미래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 법이 참 무식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2, 3년 후에 할 일을 지금 해서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래서 구청하고 시청에 문의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황당하다. 자기네들도 황당한데
이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어떡하느냐. 법대로 했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냥 그 법이 그러니 주민들한테 계산해서 보여줬다. 이것만 어떻게 해서 갖고 오고 동의서를 받아라. 이럽니다. 구청사.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이거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하는 간평 업체나 이제 감정평가사님들이 있고 설계업체 또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자주 일하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있는 것도 하지만 감정평가 하시는 감정평가사 분도 아니 지금 미래를 감정평가라는 건 여러분 주로 현존하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아파트 저 건물이 있는데 저거 얼마냐? 이게 간평이죠. 여기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공인의 계산들이 하는 겁니다. 공인의 계산들이.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거를 공인의 계산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인의 계산하는 거고 저거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3일의 대법인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했던 게 9일의 법인도 여러 가지 그 파트가 있습니다. 감사 파트, 세무 파트, 그리고 전략 파트, 경영 전략을 세우는 파트죠. 그래서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얼마에 인수를 해야 되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회계법인을 시켜서 공인회계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6개월 안에 그걸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이라는 게 전 세계 항공산업의 추세를 쫙 몇십 년 거를 분석을 하고 앞으로 항공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를 예측을 하고 그럴 때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제탄 에어라인, 칼, 아시아나항공 이런 업체들이 그 경쟁을 할 때 어디가 경쟁력이 높고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경쟁력을 100을 만점으로 볼 때 90으로 주고 뭐 칼은 80으로 주고 아시아나는 뭐 70으로 주고 이런 걸 다 해서 앞으로 이런 경쟁 구조 속에서 지금은 적자지만 아세아나항공이 앞으로 돈을 좀 투입을 하면 인수해서 투입을 하면 앞으로 50년 동안 돈을 어떻게 볼 거냐. 첫 해에 적자나고 두 번째 적자나고 3년째에 적자를 면해서 그 3년째에는 1,000억을 벌 거고 4년째는 1,200억을 벌 거고 5년째에는 1,300억 이거를 몇십 년분을 다 미래 예측을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2,000억 벌 거는 지금 가치로 보면 1,000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50년 동안 벌 거를 다 지금 현재 가치로 다 환산을 해서 그걸 다 더해서 5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5조의 가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4조의 빚이 있으니까 순가치는 1조다. 그러니까 1조 이상 돈 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 인수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일을 했고 저는 40년 동안 공인회계사를 했지만 40년 동안 이 재개발, 재건축,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40년 동안 제 일한 거를 다 모아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미래 아파트 단지 값을 추정하는 예측하는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분방정식을 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게 정확히 3,900만 원이 나왔고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가 4,000억이 나왔고 거기서 뺏을 거니까 150% 59%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계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흘러서 저희 회사는 40년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전에 그 서울시의 면허, 그러니까 정대체 면허를 낼 때 그 수립자 공급이 160개 업체 중에서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립자 공급이 1위 업체고요. 그리고 160개 정비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금융기관이 주주로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국투자증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 회사 주주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뭐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40년 전에 이 회사를 만든 게 저기 때문에 저를 가야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오래전에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서울상대대학원에서 경영 석사학위를 받고 유럽에 유학을 가서 이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토지개발 사업의 사업계획 및 관리입니다. 그래서 1983년에 외대 경영대학 교수로 들어와서 30년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때 몇 년 전에 전문퇴직을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1984년에 정확히 제 밑에서 박사학위 받은 제자들하고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일을 했고 그 정도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 토지개발 사업을 한 300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 일산,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다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의 기요대학의 교환교수 1년 동안 가 있었는데 그때 그 핀텍 시장님이 의뢰를 하셔서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핀텍 신도시 특화개발계획 아시다시피 거기 미군 부대가 이전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특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화된 신도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하고 일을 했고 코엑스몰도 제가 다 기획을 했고요. 잠실 롯데월드 개발, 롯데월드도 제1 롯데월드를 경영 진단해달라고 해서 제가 진단을 했고 그래서 진단 결과로 제2 롯데월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저렇게 만들어가 이 개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보면 한 10년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반 토지개발 사업에 한 300건의 일을 했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한 3, 40여 건 일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된 모아타운은 지금 서울시에 90개 모아타운에서 10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빨리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그럼 뭐 혜택이 있냐? 여러분 그 모아타운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재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며 이러는 게 아무 동네나 그냥 정부에서 재개발해라 이렇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노후도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재개발을 하려면 그 구역 안에 있는 전체 건물 수 분지 60% 이상이 30년 이상이 돼야 재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멀쩡한 동네를 갖다가 다 허물고 다시 지어라니 숨는 거죠. 그럼 국가 자원에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전 그 구역 안에 모든 건물 수의 60% 이상이 허롭다. 즉 30년 이상이 됐다에만 재개발을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60%가 못 돼서 한 50% 이렇게 또는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모아타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는 좀 특수하게 50%만 반만 노후화된 건물이라도 이걸 하게 했고 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재개발을 하려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이 60% 이상이 되는데 이거는 20년 이상 된 건물만 50% 넘는 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 요건이 해당될 겁니다. 그동안 그게 안 돼서 재개발을 못하는 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신청해서 지금 90개가 모아타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는 모아타운 안 하면 재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후도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모아타운은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권리상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축 빌라는 질 수가 없습니다. 질 수는 있지만 그걸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양권이 아닙니까? 권리상정이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그러나 모아타운이 풀린다. 그럼 신축 빌라 막 짓고 그럼 노후도가 더 적어집니다. 점점 신축 건물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영영 재개발 못합니다. 제가 뭐 괜히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모아타운을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동네인데 지금 1구역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제2 모아타운도 있지만 여기 제1 모아타운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2,000세대가 넘을 거고요. 새로 지면 여기도 비슷해서 4,000세대가 넘는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는 게 나홀로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싸고
큰 단지일수록 비싸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협력을 하시면 우리 구역만도 2,000세대가 넘고 여기도 그렇게 비슷해서 4,000세대 엄청난 단지가 들어왔으면 그거 하나로 그냥 그 자체로 조그만 미니 신도시입니다. 좀 말이 좀 과하지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요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재산이 1,155억이지만 이게 1,836억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이익률이 55%.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거지만 그렇지만 더 늘어날 수가 있다. 176%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도 오늘 드리는데 그거는 요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억 원 빌라 가지신 분이 150% 비례율로 계산을 하면은 권리가액이 4.77억 원이 되지만 여기서 분담금이 2억 7천억이 되는데 이 분담금이 많은 거 같지만 이게 21평을 신축할 때의 얘기입니다. 21평을 신청을 할 때 여러분이 조금 아까는 25평을 큰 거를 신청을 할 때 4억이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보다 조금 작은 한 21평 정도. 요게 옛날 아파트 보면 25평.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시면 분담금이 한 2억 7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겁나지 않죠. 이익도 많이 남고요. 그래서 이익은 2억 6천 남습니다. 여기서 남고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남고 여기서 남고 그래서 2억 6천이 남아서 87%가 납니다. 즉 3억짜리가 2억 6천이 남고 분담금도 적어서 2억 7천만 내면 20평짜리 아파트 들어간다. 21평.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가능한 한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재산 문제나 아파트로 갈아타실 때 조금 더 비싼 25평짜리를 신청하면 4억을 내서 무서운 거 같지만 사실은 그게 더 이익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21평은 8억 3천짜리입니다. 8억 3천짜리 들어올 때에 2억 7천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빌라 소유주께서는 상당히 그래도 겁도 덜 나고 안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1평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좀 과감하게 하시려면 25평 신청해서 10억짜리를 들여오는 게 이익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10억짜리를 들여오니까 비율로 보면 이익이 액수도 좋고 저 같으면 제 개인들은 그 30평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빚 많이 내서 그럼 그게 나중에 또 이게 30평이면 한 13억 되는데요. 13억짜리 들어요. 내가 지금 비록 지금 3억이지만 무리해서 13억짜리 하면 한 7억 대출돼서 그거 부담은 다 끄고 그럼 뭐 이렇게 하다가 10년 지나면 이게 13억짜리가 20억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취향이시니까 좀 뭐라 그럴까 적극적이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20평 정도, 21평 정도 신청하시고 여러분들 1구역의 경우입니다. 2구역, 3구역은 조금 다릅니다. 비례율이 이익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한 이 30평 좀 저같이 좀 무모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건 좀 너무하고 25평 신청하셔서 조금 무리를 해서 그 빚같지만 대출받수로 다 해결하면 되고 21평 정도는 좀 안심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뭐 18평 정도를 신청하신다 그러면 뭐 거의 부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보수적인 분이 하는 거고 웬만하면 최소한 이거는 하시고 좀 과감하게는 25평짜리 10억짜리를 들어오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가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탁한 모아타운은 말이죠. 일반 재개발을 골라서 일반 재개발은 주민들이 그냥 뭐 조합장님이 또는 추진위원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별로 관심 없고 그래도 재개발은 일단 조합이 되면 일반 재개발은 그냥 갑니다. 가서 이익이 얼마 나든 그냥 납니다. 뭐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주민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익이 크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도 주민이 잘하면 좀 올라가고 그러지만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내려가고 이 폭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이 모아타운은 그대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저희 같은 협력업체 시공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크게 변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 상황을 유지한다. 모아타운 안 하고 동선도 안 낸다. 그럼 그냥 1,155억 원 그냥 그 재산으로 그냥 갖고 계실 겁니다. 모아타운에 동일해서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럼 일단 143%, 실제 이익은 159%. 여기서 앞에서 남고 뒤로 남을까요? 두 가지에서 남으니까 그걸 합치면 요거는 앞에서 남는 비례율만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법에서 말하는. 근데 뒤에서 남는 것도 계산하면 159%. 그리고 모아타운을 성공했다. 모아타운 성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전체가 4개 구역인데 4개 구역이 다 모아서 다 모여서 시공사도 같이 뽑고 포스코 더샵, 롯데캐슬 무슨 모르겠습니다. 4개 아파트 단지 2,000세대를 다 롯데캐슬 브랜드로 다 갖고 하다못해 건물의 모양도 비슷하게 하고 색깔도 비슷하게 칠해서 2,000세대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보이게 하는 그것도 모아타운으로 협업을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걸 모든 걸 다 설계도 연계해서 하고 이런 모든 걸 잘했을 때 성공이고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구역별로 아니 니네는 니네대로 알아서 해. 우리는 이 시공사도 우리가 뽑고 설계사도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안 뽑겠어. 설계도 뭐 우리도 따로 하고 시공사도 따로 하고 뭐 이름도 따로 붙이고 하겠어. 그래도 여러분들 동네는 40소 59%가 남는다. 실제 이익으로는. 근데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구역이 말대로 모아타운을 하면 4개 구역이 협력해서 설계도 그 연계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데 거주 건물 모양도 비슷하게 하고 이런 모든 걸 했을 때는 177%까지 이익이 올라간다. 비례율은 앞에서 남는 비례율은 150%, 그리고 뒤에서 남는 것까지 합치면 177%가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남을 수도 있다. 따블이 될 수도 있다. 196%, 96%가 남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만 제가 외람되지만 40년 동안 제가 학생들 가르치고 일하고 연구하고 책 쓰고 이런 그 AI 모델 만들고 이런 신제품 개발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보이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저희 회사와 관련된 것이고 괜히 뭐 저희 회사 자랑하는 것 같아서 공식적인 책자에는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책자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고 저희한테 일을 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면 저희가 사용하는 특별한 그 사업성 재고 기법을 사용을 해서 더 올려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개발했다는 게 뭐냐? 그런 거 물어보신다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목이라도 얘기한다. 이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페이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업계 사람들 대부분의 건설회사도 그렇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뭐냐? 흠집 허물고 새집 지어서 들어가는 사업.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물론 뭐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4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업계 사람들은 건설에서도 그렇고 설계하는 분들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흠집 부수고 새집 쪄서 들어가는 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담금 들어갈 때 입주할 때 분담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대부분 주민들이 요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20년 살았는데 이 정든 동네를 떠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집 줬을 때 내가 꼭 입주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35% 정도가 입주합니다. 다른 한 65%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4분지만 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의 동네도 한 반 정도가 절반 정도가 외부에 사십니다. 그분들 대부분 안 들어옵니다. 입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 분담금이 얼마나 신경 안 씁니다. 돈 얼마 남어? 내가 거기다 빌라 하나 사놔서 투자를 했는데 그럼 재개발해서 돈 얼마 남는 거야? 이것만 보십니다. 그분들. 입주할 생각이 있는 분도 가끔 있죠. 그 외부에 사시는 분 중에. 근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 반도 떠나십니다. 여기가 무슨 고향 산천도 아니고
고향삼촌 분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들어가지만 많은 분이 떠나셔서 결국 4등급만 들어가신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들어가지. 많은 사람들이 신문기자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이 근집 부수고 새집 쪄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렴풋이 그냥 생각해갖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돼? 4억 내는데 미쳤군? 이런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냐 뭐냐, 옛날 집을 허물어서 옛날 흔집을 허물어서 1150억 원짜리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새 집 짓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집 짓느라고 돈 많이 들어가는 그 돈보다 훨씬 더 비싼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그 차액이 우리의 미래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영학을 해서 그런지 돈을 너무 빠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흔집 부수고 새 집을 어떻게든지 비싸게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건축비 주고라도 지금 현재의 재산보다 훨씬 많은 순재산이 미래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사업다. 이게 제 정입니다. 너무 돈만 생각한다고 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사업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고 외부에 사는 절반 주민들은 그걸 봅니다. 얼마 남은 내가 투자했는데 뭐하면 뭐 많이 남는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정말 남는 거예요. 그걸 따지시지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 이건 안 따집니다. 그거는 그냥 어렴풋이 재개발했는데 근집 부수고 새집 들어가는 거니까 새집 들어가면 얼마나 해야 돼? 이걸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그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설명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비싼 아파트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저 카톡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비싸? 주변 아파트 값보다도 더 비싸네. 그럼 어떻게 들어가 그거?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 틀린 생각이시죠. 여러분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어떻게든지 비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건축비 주고 나한테 많은 돈이 떨어지죠. 그게 별로 비싼 아파트가 안 된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3억 빌라 갖고 있는 거 1억 5천 2억 줄어듭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모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실 거는 뭐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연 우리가 새로 짓는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냐,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협력업체도 분리를 해야 되고 시공사도 그렇고 설계업체도 그렇고. 여기 주변을 보세요. 여기 여러분 동네입니다. 여기 일모아타운이 옆에 있고요. 지금 1971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복권 아파트 잘 아시잖아요. 바로 옆에 이거 평당 1,900입니다. 평당 1,900이에요. 여러분들 빌라는 여기서 평당 1,300에서 아파트가 더 비싸죠. 빌라보다. 그런데 평당 1,900입니다. 여기 2020년 바로 최근에 개발된 이 밑인데도 이거는 3,600만 원입니다. 바로 최근에 개발됐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뭐 이수역이 있는데 여기는 강남이나 마찬가지로 6,600입니다. 평당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 말씀드릴 때 3,6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요게 몇 달 전에 입주했습니다. 요게 상도동 그 에비 플라베뉴인가 뭐 이거죠. 이게 4,300만 원이었습니다. 4,300만 원. 몇 달 전에 딱 입주했는데 여러분들 동네가 그런 동네입니다. 엄청나게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의 동네는 사업성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얼핏 보기에는 시공사들도 그렇게 보는 시공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맨날 시공사들하고 일하니까요. 거기 상비타이고 거기 뭐 아파트 줘서 뭐 남겠어?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 문외한의 얘기죠.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재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비탈이고 이거 뭐 아파트 줘서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랬는데 이게 4,300만 원인데 요 3년 전에 입주한 요게 그 4,900만 원입니다. 무려. 그래서 요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한 곳이 최근의 아파트들입니다. 여기 3,900이고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봉천덕산 블루밍이에요. 여기 바로 붙어 있죠. 여기 지금 2,500입니다. 이거는 4,300입니다. 바로 얼마 안 터졌는데 언덕넘은 여기 아닙니까? 언덕넘은 이게 2,500은 거의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비슷합니다. 이 2,500이 흔한 아파트인데 2004년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복산 블루밍이 여러분들 그 빌라의 2배 정도 되고요. 2배가 지금 못 됩니다만 2배 정도 되죠. 그리고 이 새로 진 아파트들은 그거의 2배, 이거의 거의 2배, 이렇게 2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동네에 새로 아파트 단지가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되면 여러분들 빌라 값에 평당으로 단위 값을 따질 때 4배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아니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내가 무슨 돈을 두고 그걸 들어가. 그걸 들어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대박이 난 거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비례는 한분만이 하시는 건데 제가 외람되지만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걸 쭉 보니까 이렇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고단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가보면 여기 뭐 4,90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뭐 이런데 새 아파트 사인펜으로 표시한 거 보면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옆에 정말 요 아파트 요 아파트가 지금 2025년 내년에 입주합니다. 내년에 그거 알고 계시죠? 내년에 입주하는데 이게 벌써 입주하기도 전에 3,500이 됐습니다. 이거 입주하면 4,000만 원. 그래서 제가 4,000이 될 거다. 여러분들의 동네에는 빌라 단가의 한 4배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들어설 거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를 질 수 있다고 했더니 에이 뭐 대부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명확해졌습니다. 최근에 그 건설대 이런 것들 보니까 여기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여기로 가시면 이건 이제 사당역 아닙니까? 이쪽은 강남이죠. 여기 5,500, 여기 6,700 최근 아파트들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여기도 2,600, 3,000, 뭐 3,000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도 강남으로 거의 가봐도 3,000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래된 아파트하고 새로 된 아파트하고 그렇게 값 차이가 납니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년 전쯤 전후에서 법이 바뀌면서 그 평수도 잴 때도 엄격하게 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수가 옛날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비쌀 수도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옛날 아파트들은 다 지상에 주차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잡하고 어떻게 경우에는 어린애가 가다가 뭐에 자전거에 치기도 하고 그냥 복잡한데 요새는 다 지상이 다 그냥 아주 조경을 멋있게 만들고 주차장은 다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비가 더 많이 됩니다. 옛날에는 지상의 100평을 이렇게 지면은 되는데 똑같은 요새는 지상 100평을 짓더라도 지하를 파야 되다 보니까 지하가 지상에 한 거의 반 들어가거든요. 주차장 제대로. 그러니까 건축비 많겠죠. 그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조경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1억 3천입니다. 평당. 반포 땅 넘어가면 강변으로 하면 1억 3천.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이건 1억 3천, 1억 1천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그만 아파트 오래된 단지는 이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4,800, 4,800, 5,700 무슨 3,300짜리도 있습니다. 강남에 평당 3,300. 여러분들 동네 괜찮은 아파트 비슷한 가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요 3,300이 아파트가 아니라 23평짜리 빌라입니다. 빌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빌라를 표시한 게 강남의 구조를 볼 때 여러분들의 동네는 빌라 1,300, 오래된 아파트 2,100배, 새 아파트 4,000 이렇게 가죠. 두 배가 갑니다. 거의. 강남도 그렇습니다. 그거 잘 보십시오. 3,300. 그 오래된 아파트 한 5,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2배가 조금만 되지만 거의 2배. 새 아파트는 바로 옆인데도 2배가 넘습니다. 그 아파트의 2배. 그러니까 3, 4, 12, 4배가 넘습니다. 빌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7억 5천입니다. 7억 5천. 똑같은 가격이 여기는 똑같은 빌라 평수하고 똑같은 아파트 한 25평 기준으로 여기 23평 7억. 여기는 그 25평 아파트 은 아파트 이게 한 20억 10매억 그리고 이거는 33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떻게 하든지 아파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왜 비싸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규격품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 이론을 하는 사람이라 경영학 이론을 보면 규격품이라고 합니다. 규격이 있는 품이다. 아파트 질 때도 규격된 재료를 갖다가 막 내구면 다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이 있습니다. 그냥 풀면 금방 팔린다 보면 어깨가 있지만 그 쉽게 팔리는 얘기입니다. 단독이나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니까 단독주택 팔거나 땅 팔려면 그게 뭐 임자가 나서야 그게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싸지는 겁니다. 쾌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죠. 제가 자꾸 저보고 너무 비싸게 핑크빛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이쪽으로 얼마 전에 저희가 부천에 일을 했습니다. 부천 신도시 무슨 신도시 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했는데 여기 부천 여러분들의 동네는 여기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네는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1억 천짜리 이 반포 재건축이고 여러분들의 동네 여기 바로 아까 4,600짜리가 있고 여기가 바로 관악구청이 있고 여러분들 동네는 여기인데 여러분들 동네에 멀리 떨어진 뭐 여기 1,900만 원, 2,700만 원 새 아파트입니다. 여기 쓴 겁니다. 새 아파트 2,400만 원, 2,600만 원 그런데 나홀로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부천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3,200, 4,000 새 아파트긴 한데 여기 보시면 요게 부천의 중앙공원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은 다 평당 2,000원이 여기 있는데 이게 3,200입니다. 힐스테이트 센트럴파크 포르지 이건 4,000원입니다. 다른 아파트의 2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 공원이 있어서 그런다. 공원이 있어서 근데 이 아파트는 공원에 좀 가리죠.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공원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푸른 쪽으로 질 때 이렇게 요 광장을 요 중간에 만들고 그래서 뻥 뚫린 이 공원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공원을 중간에 만들어서 이런 녹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쫙 녹지가 있어서 저 커다란 녹지 중앙공원하고 연결이 돼 보이게끔 그렇게 특이하게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쌉니다. 여기 다른 거는 다 2,000만 됩니다. 지금 부천 거기 아파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산 증가하고 직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아타운으로 성공했을 때 159%가 남는다, 59%가 남는다를 기준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돈을 쓰고 있다. 근데 저희 회사만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 저희 회사만 사용하는 사업성 제고 기법.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략 시뮬레이션 기법, 신제품 개발 기법, 포지셔닝 전략 기법, 마케팅 시장 설계. 설계를 설계업체만 맡기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계업체. 어떻게 설계해야 돈이 제일 되느냐? 이게 제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실험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분이 제가 이렇게 제 방법으로 더 재산을 올려줄 수 있다 그랬더니 뭐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 기법이 뭐냐 물어보시길래 별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케팅 실험 설계에 의해서 2.5%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구역은 한 외연이 4,000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2.5%는 100억 원. 요거 기법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100억 원 늘려드릴 수 있다. 이게 그 실증적으로 나온 3, 4년 전에 저희가 실험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뭐 더 너무 시간이 지나서
요건 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네는 비탈이 많이 져 있습니다. 비탈이 많이 져 있는데 그게 장점될 수도 있고 단점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딱 보면 비탈지고 지금 현재는 비탈지고 그러니까 사업성 되겠어. 그래서 건설회사도 배운 데가 어떤 건설회사는 이거 사업성 때문에 우리가 들 수 있겠어. 이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장점될 수도 있고 높기 때문에 전망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기 때문에 경사가 지면은 상가를 공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광동 상경인데 저희가 한 8, 9년 일하는 데인데요. 이렇게 경사가 지다 보니까 아파트 1층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1층 기준으로 만들면 요거는 지하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잡아먹지가 않습니다. 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공짜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1층처럼 비싸게 팔아서 그래서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건축비만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법이 있어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해서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 사업이 극대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이론의 실무. 그래서 제 책은 반은 한 700페이지 되는데요. 반은 도정법,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에 관한 얘기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반은 이 사업이 극대화를 위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여기 300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그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7%이나 못가요. 부담금도 없죠. 손대는 거나. 근데 그래서 이제 비가 가지신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면 분담금이 4억이다. 그걸 갖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10억짜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운천도 현재 빌라 3억짜리 빌라 가진 소유주분 입장에서 지금 현재 한 23평형 정도죠. 이거를 예전 아파트로 보면 한 25평 정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25평이 옛날 지금 현재 25평은 옛날 한 28평, 29평, 30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운천도 현행 빌라 3억 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예를 들어서 2억 5천 분도 계시고 3억 한 4천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빌라 갖고 계신 분은 여러분들의 재산이 평당 1,3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봉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벽산불리 요거 25평 아파트는 정확히 25평 아파트가 없지만 평당가가 2,500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6억 원입니다. 옆에 아파트 비슷한 규모의 내가 사는 거에 비슷한 규모의 옆에 바로 있는 벽산주민 오래된 아파트를 들어가면 2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살려줬을 때 아까 저 위에 상도동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게 4,300이었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다 보니까 옆에 3,900, 4,000 막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4천짜리가 되면 이게 10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속 머물고 계실 겁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큰 걱정 없이 갖고 올 수 있는 10억짜리 아니면 최소한 한 8억 3천짜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주겠다는데 싫다. 아니 난 그냥 살기 편한데 여기 살겠어. 그럼 그냥 이걸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집니다. 저는 이쪽을 전공한 사람이라 이 아파트 위에 좀 비싼 동네는 펜트하우스라는 걸 꼭 되겠지 않습니까? 반포에 펜트하우스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120억에 팔렸습니다. 120억. 그걸 누가 샀는지 아십니까? 두 채를 중국 사람이 샀습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도 못할 겁니다. 모나코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4,500억입니다. 4,500억.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세계에서. 부르는 게 값이죠. 그건 값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우디에 무슨 왕자가 나 저거 좀 갖고 싶어.
그럼 1조 줄게. 그럼 그냥 1조이 되는 겁니다. 맨하탄,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센트럴파크가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붙은 게 펜트하우스가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거기서 한 정거장 정도로 700m 한 1km 저쪽으로 하면 바로 주변인데 100억입니다. 센트럴파크가 붙으면 300억이고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 100억. 이 세상이 점점 양극화가 돼서 아파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좋은 데는 점점 더 좋아지고 나쁜 데는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는 잠재력이 있어도 좋습니다. 언덕 넘으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그리고 이게 그 강남 반포로 보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엄청나게 비싼 동네도 빌라는 평당 3,400밖에 안 합니다. 이쪽은 평당 1억 3천인데 반포 원베이 저희가 일한 데입니다. 반포 원베이 재건축단지 저희가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끝나서 입주했고요. 33억원인데 이거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대체 빌라를 7억 5천짜리 빌라 가지신 분이 새 아파트 33억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에 얼마 차이 안 날 때 그것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3억에서 15억짜리가 부담되는데 그럴 생각 마시고 이걸 과감하게 아파트로 가셔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냐 빌라냐 근아파트냐 새 아파트냐 지금 새 아파트를 쉽게 갖고 올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마다하신다. 제가 뭐 동생을 꼭 내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4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런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안내시고 한다. 그럼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된다. 그럼 저는 떠납니다. 저희 뭐 직원들 월급 줘야 하는 회사고요. 여기가 별로 동네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럼 여기서 일을 끝내고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10개, 11개 정도 그 모아타운을 하다가 한 군데 2달 전에 만났습니다. 거기 뭐 주민들끼리 뭐 같은 거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걸 받으시는지 대상주로 저걸 확정이 되시는지 3년이 지날 때까지 조합을 안 만들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게 취소됩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또 사업 시행인가를 안 받으면 또 그 자체 사업 자체가 손볼 수 없어요. 법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법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그냥 그래도 이쪽 분야로 40년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말 충고를 하나 드린다면 정부에서 뭐 준다고 할 때 빨리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나중에 하시도 됩니다.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여러분들 총회에서 건축 심의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난 하기 싫어. 그때 통과 안 시키면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통과 안 시켜도 되고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 때 나 이거 내 감정 평가 인정 못하겠어. 그때 총회에서 과반수를 안 하면 이게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실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동네에서를 내야 되시고요. 그래야 여러분 집값도 지금 비용죠. 당연하죠. 모아타운으로 조합을 만들었다.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 그래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나중에 안 시키고 일단 조합을 만들고 시작하시면 집값도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례율이 167, 157%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재산가가 올라가니까 분모가 올라가니까 이 수치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책에도 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000세대 단지에 이거를 제가 이 책에 의한 거를 분석해서 발표했을 때 그 벌써 오래전인데 한 5, 6년 전입니다. 그때 여기는 재개발하면 평당 1억이 갈 거다. 그때 한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주민들이 전 박사 미쳤어. 아무리 이론주로 했다고 해도 어떻게 1억이 돼 아파트 값이. 지금 1억 2천입니다. 여러분. 그냥 재건축하기 전에 1억 2천입니다. 그분들은 원주민들은 신나는 겁니다. 그 재개발을 표현할 때 원주민들이 쫓겨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원주민일수록 엄청난 겁니다. 지금
거기 현대아파트 거기 65평이 90억입니다. 90억. 그게 몇 년 전에 4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0억에 사고 막 돕니다. 그러면 40억에 사갖고 온 사람 또는 옛날에 10억 주고 산 사람은 아무리 비례율이 낮아지고 뭐 이민을 나가도 10억에서 한 100억은 됩니다. 90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즐거운 거고요. 원주민이 왜 쫓겨납니까? 즐겁게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10억에 샀던 원주민은 거기서 재개발하면 한 150억 되거든요. 그러면 10억 주고 사서 150억에서 140억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애들 장가 보내야 되고 그럼 20%서 150억 들고 나면 뭐 어디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살고 그럼 애들 한 30억짜리 집 사고 좀 너무 좀 거의 우리하고는 좀 먼 일인지 몰라도 원주민을 행복한 건데 나중에 100억을 주고 최근에 산 사람이 고쳐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데 그래서 둔천동이 뭐 공사가 쓰고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났다. 그거는 몇십 년 전에 산 사람은 속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값이 올라서 이게 뭐 아무리 적자가 나고 뭐 건축비 올라도 나는 신나는 겁니다. 그 현대아파트로 얘기했지만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뭐 삐걱삐걱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아파트 값이 앞으로 그냥 제2의 IMF가 터져서 확 내렸다. 그래도 10억에 옛날에 30년 전에 20년 전쯤에 10억 된 사람 큰 행복합니다. 아무리 내려도 뭐 100억에서 한 70억도 내리는 거고 엄청난 놈입니다. 근데 막차 탄 사람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둔천동에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것도 막차 탄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왜 건축비를 올리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옛날 몇십 년 전 원주민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 쉬우면 뭐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시공사하고 싸우는 사람은 막차 탄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원주민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시작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르면 행복합니다. 뭘 쫓겨납니까? 즐겁게 떠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왜? 돈에 매도로시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너무 이렇게 두서없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정말